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찾아서 담당자 김명남입니다. 이제 입하가 지나서인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무더위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가정과 또 개인적으로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찾아서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달에는 명치유신 주도 세력들이 조선 침략을 위한 정한론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한론, 즉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한 이 정한론을 이들이 어떻게 풀어나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한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거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이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중앙 집권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이렇게 추구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부국 강병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한 그 중요한 경제적 토대를 조선 침략을 통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조선 침략을 위한 정한론을 내세우고 이러한 조선 침략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간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명치유신을 이렇게 처음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이끌었던 그 일본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으며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치유신의 정신적인 지도자이자 일본 우익 사상의 창시자는 바로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우익 사상을 창시하면서 결국은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는 조선 침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것을 철저하게 잘 수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등방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등방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일본 이름으로서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물론 1909년에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할빈에서 이렇게 사살을 당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토 히로부미 즉 이등방문은 우리나라의 1905년 을사조약이라고도 이름하는 그것은 사실은 을사조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을사늑약 또는 을사외변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 1905년의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한 이러한 을사늑약을 통해서 이 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조선의 침략을 하나하나 마무리해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일본이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려고 한다면은 조선의 역사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 이등방문은 1909년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 한국과의 조선과의 인연은 끝나기는 했지만은 그 뒤를 이어서 1910년 이 나라를 경술국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날에 우리나라를 침략을 완성시키고 그래서 이 나라를 점령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육군 군인이었고 정치가이며 외교관이기도 했고 제18대 내각 총리 대신을 지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1910년 5월부터 제3대 한국 통감을 지내면서 1910년 이후에는 16년 10월 14일까지 초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조선인들의 유구한 역사적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아 통치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대일본 제국의 신민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들의 가장 큰 자긍심인 역사를 조작하여 피해 의식을 심는 것이다. 조선인을 뿌리가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조선의 역사와 조상과 문화를 조작하면서 조선인의 무의식 속에 끊임없이 그 조상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감을 심어주면서 우리 조선인들이 영구히 일본인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독립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이러한 역사의 교육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뒤를 이었던 그 3대 또 총독이던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이 또 우리나라의 총독으로 3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19년 9월 조선 총독으로 부임을 해올 때 조선의 남대문역에서 내리다가 강우규죠. 죄송합니다. 강우규 독립투사에 그분을 비롯한 이 몇몇 동지들의 폭탄 습격을 받아서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면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22년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시책을 설명하면서 떠벌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권,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의, 무능, 악행을 덜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조들을, 부조라고 하는 것은 어버이와 조상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라. 그러면 조선인 청년들이 자기 나라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일본의 사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라고 조선 총독 제등실이 조선인을 반일본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시책을 설명하면서 떠벌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조선 총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 총독부는 이 나라에 대한 지배를 완벽하게 그들의 식민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역사와 조상과 문화에 대한 조작을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열등감과 패배감을 심어서 우리의 독립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구히 일본으로부터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역사 조작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역사 조작의 실질적인 그 모습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조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